신혼의 비밀 외출, 남편이 포착한 충격 장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범한 신혼의 저녁. 시계 바늘이 오후 7시를 가리키는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고 아내 소영과 결혼한 지 이제 갓 3개월이 지났죠. 신혼집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영의 콧노래가 유독 경쾌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요? 소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첫 번째 신호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소영이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평소 식사 시간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게 우리 부부의 규칙이었는데 말이죠. 소영아,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친구가 연락이 와서. 소영이 서둘러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 전 3년간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후 3개월 동안 소영의 표정과 행동을 워낙 유심히 봐왔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소영은 그냥 대학 동기라며 화제를 돌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소영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영이 잠깐씩 경직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인기가 많네. 오늘 연락 많이 와?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응. 요즘 동기들이 모임을 자주 하나 봐. 소영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고 어색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소영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소영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렘? 아니면 긴장? 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의 얼굴에서 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스러운 전화. 다음 날 수요일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영이 평소보다 일찍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일찍 왔네. 라고 말하려던 순간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영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응, 나야. 평소에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아닌 나직하고 부드러운 마치 누군가에게 애교를 부리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거실로 나가는 소영의 발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대화가 신경 쓰였어요. 내일? 시간 될 것 같은데.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웃음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소영의 웃음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살짝 서재 문을 열고 거실을 엿봤어요. 소영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영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나오는 습관이에요. 연애 시절 저와 통화할 때도 그랬거든요. 알겠어. 그럼 내일 그 시간에. 소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서재에서 나와 누구 전화였어? 라고 물었어요. 회사 동료. 소영이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면서 저녁 뭐 먹을까? 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또 소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소영이 침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약 15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침실에서 나온 소영에게 긴 통화였네?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그냥 연애 고민이야. 소영의 대답은 점점 더 간결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갔을 때 소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3번이나 말이죠. 돌아와 보니 소영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대에 올라가자 급하게 휴대폰을 엎어놓았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스팸 메시지. 소영이 등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스팸 메시지 때문에 미소를 짓지는 않죠. 어둠 속에서도 소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였거든요. 남편의 직감 뭔가 이상함.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소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는데 화장대 위에 놓인 소영의 휴대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어요. 하나는 설마 소영이? 라는 의심, 다른 하나는 아내를 의심하다니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동료 김대리가 민준 씨, 오늘 뭔가 다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아, 그냥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점심시간에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었어? 응, 동료들과 먹었어. 왜?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아냐, 그냥. 오늘 저녁엔 뭐 할까?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회식? 갑자기? 평소 소영의 회사는 회식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갑자기 정해진 거야. 미안해, 여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소영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회식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회식 때와는 다른 좀 더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에 평소 안 하던 진한 화장까지. 회식인데 꽤 예쁘게 꾸몄네. 그냥 오랜만에 동료들 만나는 거니까. 소영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발랐어요. 몇 시에 끝나? 잘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도 돼. 소영이 현관을 나서면서 잘 다녀올게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평소 소영이 쓰던 향수와는 다른 더 관능적인 향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TV를 켰지만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회식일까?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갔을까? 그 전화는 정말 회사 동료였을까? 밤 10시가 되어도 소영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중간중간 안부 메시지라도 보냈을 텐데 말이죠. 11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식 재미있어? 몇 시에 끝날 것 같아? 3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지금 2차 가는 중. 좀 더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소영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고 회식 2차는 거의 안 가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하트 이모티콘도 평소보다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소영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은밀한 외출 준비. 금요일 아침 소영이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옷장 앞에서 이것저것 꺼내보다가 다시 넣고 화장품도 여러 개를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제가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소영이 거울을 보며 마스카라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소영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정성스러운 외출 준비였거든요. 회사에서 점심때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로 바빠? 라고 보냈더니 1시간 후에 회의 중이었어.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답이 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소영의 회사는 금요일 오후에는 보통 회의를 하지 않거든요. 오후 3시쯤 갑자기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갑자기? 어제는 말 안 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안 될까? 소영의 목소리에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물론 가도 되지.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 쪽. 정확한 곳은 나중에 정해진대. 몇 시에 끝나? 늦을 수도 있어. 워낙 오랜만이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소영이 대학 동기들과 만난 적이 언제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봐도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평소 안 하던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동기 모임인데 꽤 정장 차림이네. 좀 괜찮은 곳에서 만나기로 해서. 소영이 핸드백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누구누구 만나는데? 대학 때 친했던 애들이야. 이름 말해봐야 모를 거야. 소영이 현관으로 향하며 대답했는데 왜인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재미있게 놀다 와. 몇 시에 들어올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소영이 나가고 난 후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어요. 소영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소영이 입던 편안한 옷들 사이에서 최근에 산 것 같은 새 옷들이 몇 벌 보였어요. 그 중에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새로운 화장품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브랜드도 평소 소영이 쓰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샀을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소영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남편의 몰래 추적 시작. 토요일 오전 소영은 늦잠을 잤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 늦게 들어온 소영을 살펴봤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진 채로 잠들어 있었는데 입꼬리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제 재미있었어? 소영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 소영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좀 피곤해. 좀 더 쉴까? 물론이지. 그런데 사진은 안 찍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사진? 다들 바빠서 사진까지는. 소영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일요일 저녁 소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소영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까?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상대방 이름은 준호였어요. 대화 내용들을 보니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에게는 비밀이야.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내일도 회사 회식이라고 할게.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소영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을 때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소영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냥 뉴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영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월요일 아침 소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소영을 따라가 보기로.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것 같아?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일이 좀 많아서. 소영이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집을 나선 후 저도 서둘러 준비해서 뒤따라 나갔어요. 다행히 소영은 평소와 같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지하철 칸을 탔지만 소영이 보이는 거리를 유지했어요. 소영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가끔씩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소영과 헤어졌는데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늘 소영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요. 12시가 되자 소영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평소 점심을 먹던 곳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의문의 남성. 소영을 따라가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싶으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소영은 회사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가서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약 5분 후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첫인상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소영에게 다가가자 소영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마치 연인을 만난 것처럼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계속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자가 소영의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소영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소영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불륜이구나.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그날 저녁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나도 그냥 평범했어. 점심때 동료랑 카페 갔다 온 게 전부야. 거짓말이었어요. 그 남자는 회사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소영과 그 남자의 친밀한 모습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어떤 동료?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 온 대리님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소영을 계속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을까 해서요. 소영은 언제나처럼 밝게 대화했지만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많았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바쁘지? 소영이 갑자기 물었어요. 응, 좀 바빠. 왜? 그냥. 당신이 피곤해 보여서.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 소영의 질문이 의외였어요. 마치 제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닌지 떠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날 밤 소영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 직접 따져 물어볼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아내와 남성의 다정한 모습 포착. 화요일 저는 다시 소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어제 본 것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소영이 회사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근처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렸어요. 12시 10분 소영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향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따라갔습니다. 소영이 어제와 같은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며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저는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남자가 소영을 가볍게 포옹한 거예요. 그리고 소영도 자연스럽게 그 포옹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요. 포옹이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소영이 그 남자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소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소영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아니 신혼 초기에도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눈이 반짝이고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서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호텔로 향한 거예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금방 나올까 해서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좀 몸이 안 좋네요. 일찍 들어가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소영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왜 일찍 왔어? 소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 열은 없어? 소영이 제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위선적으로 느껴지던지.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손이 제 이마를 만지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푹 쉬어.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할게. 소영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의 혼란과 분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영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간 연애하고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소영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쉬어. 소영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도 늦을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일이 좀 밀려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일이 밀렸다면서 화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 리가 없잖아요. 소영이 나간 후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더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소영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옷장을 다시 열어보니 새 옷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화장대를 자세히 보니 고급 화장품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향수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샀을까? 돈은 어디서 났을까? 소영의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알아버린 상황에서 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쯤 친구 종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갑자기 웬 전화야? 종현아. 좀 이상한 질문인데 만약에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면 어떻게 하겠어? 뭐?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너 괜찮아? 가정의 얘기야. 그냥. 궁금해서. 글쎄,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지? 그리고 나서 직접 대화를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친구한테는 가정의 얘기라고 했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소영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었는데 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몸은 좀 나아졌어? 소영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제가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뭔데? 새로 온 대리님이 점심 사준다고 하더라고. 좋은 카페도 알려주고.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영이 그 남자를 새로 온 대리님이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괜찮은 사람인가 봐. 되게 친절해. 그런데 기혼자래. 기혼자?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아, 그래. 부인은 뭐 하시는 분인데? 잘 모르겠어. 자세한 얘기는 안 했거든. 소영이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순간 목요일 아침 저는 다시 소영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소영이 회사에 도착한 후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이 나왔고 예상대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서점으로 들어가서 창가 쪽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소영의 표정이 어제보다도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약 20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와 같이 호텔 쪽으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이었어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거리가 좀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가 소영의 어깨를 안고 소영은 그 남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여성이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남자의 아내였던 거예요. 소영과 그 남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고 임신한 여성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소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 여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집에 와서 설명해. 당장. 임신한 여성이 그 남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소영을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결국 아내와 함께 공원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소영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영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결혼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그의 아내에게 들킨 상황이니까요. 소영이 벤치에서 일어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그 남자에게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후 소영이 공원을 나와 회사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소영이 불륜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 남자도 소영을 속인 거네. 소영도 피해자인 건가?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건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소영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6시에는 들어왔을 텐데 7시가 되고 8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8시 30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야? 늦네. 3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어져. 저녁은 먼저 드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오늘 공원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집에 오기가 어색해서였을 거라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소영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긴급 대면. 소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일이 좀 많아서. 소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소영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소영이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직접적으로 말할까 아니면 돌려서 말할까? 최근에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소영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새 옷들, 새 화장품들, 그리고 늦은 외출들. 그게 뭐가 이상한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아, 정직하게 말해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그 순간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째 확인하고 있었어. 오늘 공원에서 그 남자 아내가 나타난 것도 봤고. 소영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소영이 고개를 숙인 채 물었어요. 지난주부터 의심했고 이번 주에 확인했어. 소영아,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데? 소영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언제부터였어? 한 달 전쯤. 소영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였어. 정말이야. 그런데 자꾸 연락이 오고 만나게 되고. 결혼한 남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도 계속 만난 거야?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뭐? 이미. 좋아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결혼은 뭐야? 여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호텔까지 들어간 게?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것도 알고 있었어? 다 봤어. 카페에서 손잡는 것, 포옹하는 것,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소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모르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모르게.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간 연애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온 지 겨우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지금 용서를 말하는 거야? 신혼의 배신, 남편의 선택.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소영은 계속 울면서 사과했고 저도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영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오늘 부인이 와서. 아마 끝났을 거야. 소영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부인이 임신 중이더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미안했는데.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 왜 멈출 수 없었는데? 소영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으니까 이젠 정직하게 말해봐. 우리 결혼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았어? 연애할 때와는. 뭐가? 연애할 때는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일상적이 됐어. 마치 가족 같다고 해야 하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연애할 때의 그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 설렘? 응. 나를 여자로 봐주는 느낌?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후에 너무 안주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울 이유는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를 이유는 되지 않아. 알아.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여보. 뭐? 나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과는 정말 끝났어. 오늘 일로 완전히 끝났다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소영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너무 충격이 커서. 알아. 당연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이.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소영과 같은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색한 동거를 했어요. 말은 하되 필요한 말만 함께 있되 각자의 공간에서만.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소영아, 우리 잠깐 이야기하자. 응.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첫째, 그 헬스장은 그만둬. 둘째, 휴대폰은 서로 공개하기. 셋째, 외출할 때는 미리 말하고 늦으면 연락하기.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받자. 부부 상담. 상담? 응.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뭐든지 할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가끔 소영이 늦으면 의심하게 되고 소영도 제가 차갑게 대할 때가 있다고 서운해하고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도 더 많이 표현하고 데이트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기는 때로는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고 소영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3년간의 연애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처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보려 합니다. 신혼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위기가 언젠가는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